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버거워하시고 어려워하셨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차 쪽의 흐름에 이 강세 부분, 예전에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를 현대차가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엔화의 강세 아니죠. 엔화의 강세 지금 뭐 엄청난 엔화의 강세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갑자기 현대차가 이렇게 강세를 띠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지금 당장 바뀐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막 현대차가 대박을 쳐갖고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이게요 수소차가요 전기차가요 뭐가요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어찌됐건 정책적인 기준에 맞춰주는 거고 그 부분이 뭐 어마어마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내년에 성장성 부분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조 6천억까지의 영업이익을 내줄 수 있다. 순이익도 5조까지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 반영폭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평가다. 근데 지금 PER이 12.32배 그리고 PBR이 0.71배 이게 말 그대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잖아요. 이쪽은 성장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술주처럼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또 의약품 쪽 그쪽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되고 어찌됐건 이게 이제 엄청난 저평가다 인식을 잡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PBR 1.18배에 PER이 9배란 말이에요. 9.5배. 이쪽이 월등히 더 강세를 띄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기준은 현대차의 펀더멘털 해석 부분을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력으로 30%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확대 해석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부탁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8만 원에서 왜 못 팔아줬어? 네가 바보 마냥 그것도 왜 못 팔아줬어? 윤정두가 전문가야. 8월 중순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계속. 지금도 이제 여타 종목군도 그런 게 많아요. 어차피 우리 뭐 LG와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KB금융도 있고 왜 IT를 고점에서 못 파냐부터 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 심리가 최악이었죠, 다들. 잘 움직이다가 눌림목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서울 쪽에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올려서 고점을 넘겨요. 근데 얘는 고점 딱 찍어주고 자신감에 신규 편입자들 다 편입 가능합니다 했더니 또 깨져. 21선 또 이탈돼. 21선 이탈되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배워오신 게 5일선 이탈되면 뭐 손절 차익 실현, 21선 이탈되면 손절 차익 실현. 기울기의 기준이라든가 추세의 범위나 뭐 다른 요인은 다 필요 없이 기계적인 부분만 자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결론적인 부분은 이제 와서 뭐 짝꿍댕이 패턴, 이제 와서 뭐 W자형 패턴, 후행성의 그런 해석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대형주 기준에서 주력주 기준에서의 흐름은요. 이런 거죠. 뭐 기술적으로 서양식 패턴 분석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 또 뚫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리고 주력주라는 거는 이 변동폭, 하루의 변동폭 크기를 보세요. 이런 변동폭이 소형주처럼 맨날 나와준다면 시원시원하게 꼬리 달면 착 실현해야지. 근데 하루의 등락 범위가 1, 2%, 2, 3%. 예를 들면 오늘 4% 움직였다고 칩시다. 4% 움직였는데 오늘 만약에 꼬리를 달아요.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할까? 여기서 꼬리가 달려 차익 실현 할 거냐고요. 요거점에서도 차익 실현 안 했단 말이야. 안 한 게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한 이유는 이렇게 과격하게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중을 꽉 채우지 못했으니 비중을 더 채운다고 생각을 하자. 밀리면 더 채운다. 처음부터 그 마인드로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밀리면 AC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 IT 종목이든 뭐든. 결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서 안 샀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종목 교육받고 공부할 때는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욕심쟁이들이지. 요 고점을 못 놓치는 이 고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등락 범위는 좀 더 확대돼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음? 아예 누가 뭐 고점에서 무조건 팔제, 아예 5일선 이탈되고 뭐 20일선 정리했을 때 재편입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 얼마예요? 18만 3천 원에 찍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아니 1%라도 밀려야 차익 실현할 거냐? 밀렸어.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 예를 들면. 그럼 얼마죠 저게? 17만 8천 원? 17만 8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량 대산다고? 여기서 전량을 차익 실현하고 전량을? 그럼 단타지. 그 비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조 월봉까지 다 보고 추세 보고 이번 달 오버슈팅 안 나오면 다음 달 기준 기대해보고 왜? 이 장대양봉 이 거래대금 터트린 장대양봉 그냥 여기서 아 이거 좋아요 하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서 이거 좋아요 하고 요 자락에서 그냥 뭐 추세 좋아요 이 자락이 아니라 평범한 평상시에 흐름 자락이잖아요. 저런 거는 거래량 일부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을 실어놨잖아요. 지금. 그럼 이 자락에서는 뭐예요? 추세 범위로 가져가는 거죠. 지난달에 저 장대양봉을 개인이 들어올린 게 아니라 동학개미 수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급 보면 개인들이 샀어. 동학개미 외국인 지분이 32%예요. 개인들보다 많아. 근데 동학개미가 일 들어올려놨어? 외국인 좋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것처럼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손바뀜이죠. 개인들에게 넘긴 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이번 달 범위든 다음 달 범위든 그 추세 범위를 놓고 보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등락 범위가 대형주가 좋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 5% 이상만 움직여도 사실 시가총액 40조짜리에 5% 이상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기존에 바로 직전에 이런 17%를 보고 LG화학 14%의 변동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 기대치가 커지고 근데 막상 또 여기서 4% 움직이고 꼬리 달리면은 왜 고점 못 잡았나는 후회감이 생기고 안 됩니다.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대형주가 가벼워진 장이 맞긴 맞습니다만 비이성적인 이런 흐름은 진짜 뭐 1년에 몇 차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나머지의 흐름은 뭐예요? 현대차다.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것도 굉장히 변동이 큰 겁니다. 5%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변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뭐예요? 2%, 3%, 4%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거기서 우리 배운 대로 매직 계산기에서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를 2% 움직이고 고점에서 지금 오늘 19만 1,500원이야. 1.5% 밀리면 팔 거예요? 18만 8천 원에? 18만 8,500원에? 남들은 거기서 저가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닌 거죠. 그러면 목표주가 왔다고 또 목표주가를 팔아 그것도 아니에요. 목표주가를 어떻게 설정한 건데? 펀더멘탈적인 목표주가? 그거 아니잖아. 네이버 그래서 더 갔나? 카카오가 막 계속 갔어요?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준이 그 목표주가까지 올지 더 넘길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다만 이때 발생되어 있는 저러한 40% 등락 범위를 지금도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발생시켜줘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보다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22만 원이다라고 하는 범위는 평상시엔 꿈도 못 꿔요. 예? 평상시에 이런 변동성이 꿈을 꾸겠어? 22만 원? 지금 주가 대비 3만 원 올라오는데 3만 원 올라오는데 그러면 몇 프로예요? 15% 이상인데 평상시에 15%씩 변동이 나와요? 한 달에 최고 움직인 게 막 20%인데 제일 큰 양봉이. 저럴 땐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의 거래량은 거래량에서는 지금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22만 원 위쪽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때까지는 시장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시장 지수 긍정적인데 얘 팔아서 뭘 살까? LG화학 지금 뭐 많이 밀렸으니까 LG화학 살까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얘를 팔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이런 종목에서는 눌려질 때의 비중을 한번 추가 편입을 해야 될지 여부를 고민을 하는 거고 올라설 때 기준에서는 고점 잡아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얘도 무지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시가총액
36조 7조 대비해서 이만큼도 내려왔는데, 예? 소형주는 어떻겠어요? 거의 뭐 한 15% 내려온 거잖아요. 중소형주는 변동이 더 크죠. 그러한 부분도 감내를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까지도. 예, 결론은 현대차 부분에 오늘 이제 19만 원 공방이고 시장의 지수는 낙폭을 이제 조금 줄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추세적으로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현대차 범위는 뭐 일봉상 정배열 구간 이 기준에서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그 고민을 하기보다 목표 주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 주가까지 차분차분 조금 더 또 빠르게 시세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완전히 패턴 분석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뭐 현대차 기준에 이러한 기준을 그려놓고 저 추세 상단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비중 유지하고 오늘 추가적인 편입까지 단행을 했어요. 추가 편입할 때 야 이거 얼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한옥 계속 높이다 보니 이거 긍정적이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고점을 넘길 때에는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대형주는 동학개미가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오버슈팅 해놓고 개인들에게 막 물량 던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루에 17%씩 올라오는 17%잖아요. 오늘 17% 올라오면 얼마 어떻게 될까? 그럼 2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고민하자고. 차분차분 대처하셔서 들여다보십시오. 매직 개선기 부분의 주봉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게끔 매매 사인을 꺾여졌죠. 여기서 지금 꺾여졌잖아요. 거래량은 수반돼 있죠. 영선 위죠. 양봉이죠. 거기에 갭 상승 나왔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육받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직 계산기 오늘 이제 매직 계산기 매직 시그널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거 있어요. 교육받는 게 거리랑 터지고 영선 위에서 소나가 꺾여져 올라오는데 이제는 크로스까지 발생될 수 있고 그 주가는 당연히 양봉의 기준이고 오버슈팅이라고 인식하기에는 대형주이긴 하지만 등락 범위가 뭐 어마어마하게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 방법을 다 알려드렸죠.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의미 있는 구간의 흐름,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 13만 원 넘기는 흐름, 그러면 그 13만 원 넘기는 흐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러면 21만 원이겠네요. 최소 범위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매매가 되시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스스로 설정하실 수 있다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점을 스스로 설정하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주 월봉의 모든 흐름 보시고요. 모든 신호가 다 긍정적이에요. 또 8월 달처럼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시장의 변동성이 예기치 못한 내용을 가지고 아랫방향의 변동성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놓고 볼 때 저것이 교수형이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수형이냐 아니냐의 부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4% 움직인 종목을 무슨 4% 움직인 거를 5분봉 보면 뭐 할 거예요? 5분봉 보고 따라붙을 거 단타 칠 거예요? 일주 월봉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신호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19만 원 넘겼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해줄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22만 원이 최소 범위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25만 원까지를 목표 주가로 보고요. 22만 원 위에서는 이제 비중 조절을 일부 단행을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매직 계산기 놓고 보실 때는 현대차 범위의 흐름을 매입 단가를 우리 기준에서는 뭐 15만 5천 원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점부터 해서의 그 쭉 편입 기준의 범위를 3% 움직여 있는 범위를 뭐 3분의 1, 2분의 1 눌리면 편입하고 그게 아닙니다. 고점 넘길 때마다 편입을 한다. 이렇게 기준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교육이 있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날이에요. 교육이 화요일 수요일 날 교육을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1년 내내 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VOD 받으셔서 평생 소장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정의원님들도 이제 교육 신청하신 다음에 자료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추가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자료 달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쪽 왼쪽 화면에 직장인 VOD 있잖아요. 올 4월 5월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강의당 9시간짜리 한 강의당 9시간짜리 요 기준의 강의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세요.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강의 9시간 강의를 갭에 대한 또 거래량에 대한 부분 보실지 매직 시그널 보실지 캔들 보실지 정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완전 기초 나는 주식 아예 몰라요 하시는 분들 여기 아카데미 쪽에 99만 원짜리 14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이건 2015년도에 작성해 놓은 겁니다. 요거 14시간 배우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어지간한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그 교육 한 차례 신청하시는 것으로 3가지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받는 교육 4시간 반짜리 거의 뭐 5시간 정도 그 이상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녹화해 놓은 거 2가지 그렇게 해서 88만 원에 결제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문자 월요일부터 받으신 분들은 결국은 현대차에서 교육비 빠지고 현대차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비까지 다 빠지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로 뭐 수익을 내셨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MS 오토텍인가요? 그쪽에서 뭐 단기 공략해서 수익을 내셨다. 그러시면은 뭐 MS 오토텍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올라가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하게 라이브 방송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겠죠.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서도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3+1 혜택을 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원님들도 어제 교육 어때요? 어제 교육하고 그제 교육 다 들으셔야 될 교육 내용이었죠. 만두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6%씩 이런 오버슈팅의 수익을 왜 놓치시냐는 거죠. 만두, 모비스, 현대차 대박입니다. 나머지 그 주력주들도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